저희는 대구에 있는 성서공동체 FM이라는 공동체 라디오에서 왔습니다. 네, 제가 밀양을 너무 자주 왔었는데 예전에 한 3년 안 오다가 오니까 울산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뚫렸더라고요. 터널을 지나고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우회전을 했는데 울산 갔다 왔습니다. 그 통도사 IC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들어서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냐면 꼭 가야 돼. 진짜 울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비에 이제 2시 45분 도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동체 라디오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분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좋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것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마을 미디어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시면 거기서 느끼는 희노애락, 그다음에 뭐 한계, 그다음에 역량의 부족, 이런 것들 다 느끼실 텐데요. 공동체 라디오나 혹은 마을 미디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퇴로가 없으니까 이제 통도사 IC까지 가야 되죠. 여기 지금 보니까 창원에서 뭐 수정 마을인가요? 거기는 스튜디오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시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뒤로 가실 수 없습니다. 일단은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시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보시고, 가보시면 내가 원하는 세상은 아니었지만 내가 원하는 세상이 한 10%에는 도달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라디오 공동체를 꿈꾸다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 장에 우리는 왜 마을 미디어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게 저희 이제 17년 이제 됐는데요. 계속 이것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왔던 것은 어떻게든 라디오라는 매체를 가지고 지역에서의 공동체 혹은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들에 답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건 개요고요. 16시간 방송입니다. 16시간에는 3방 4방까지 있습니다. 라디오 재방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근데 공동체 라디오 재방합니다. 16시간의 비밀. 어떻게 16시간을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역 라디오, 뭐 여기 경남 예를 들어서 KBS나 혹은 경남 MBC나 뭐 이런 로컬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라디오를 할 때도 대개 지역 방송 6시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아주 제한되어 있죠. 뉴스 정도, 그다음에 뭐 음악 방송 정도. 근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것도 16시간씩이나 4분의 1 잘라서 4시간이나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는 그 최소 6시간 이상 방송을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저희가 2005년에 시작했고요. 저렇게 주파수 FM 89.1MHz입니다. 저 시작할 때 당시에는 팟캐스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가 생긴다는 게 사람들에게 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좀 약간 센세이션한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주파수를 가질 수 있어? 주파수를 가진 채널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그런 상상들을 이제 자극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랬죠. 지금 이제 17년이 지나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 또 다가오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다 채널이 아닌 채널들이 굉장히 제한된 속에서 우리 채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기쁨만으로도 아주 좀 충만했던 시기였지만
시기였지만 예.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 라디오 저희가 방송국 이름이 성서 공동체 FM이에요. 공동체를 굳이 집어넣자 그때 이름 지을 때 왜냐하면 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법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때 불렀던 명칭은 소출력 라디오였어요. 그러니까 소출력은 작은 라디오라는 거거든요. 작은 라디오가 아니라 이 라디오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표 혹은 지향을 이름에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지금도 욕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게 적었냐, 디자인이 안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공동체 라디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대체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를 초기에 저 두 슬로건으로 저희의 과제 혹은 지향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기만 하는 라디오 이제 우리가 말한다라는 저 때만 해도 시민들이 방송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요. 직접 그들을 방송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 라디오 마을 미디어는 시민들이 제작의 주체, 그다음 편성의 주체, 그 방송국의 소유의 주체가 돼야 되고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저 슬로건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저희 지역의 조건이에요. 저희 지역 성서라는 지역은 대구 달서구는 55만 정도가 삽니다. 그 중에서 저희 성서 지역이라는 거는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 중에 5만 명이 이제 노동자들이죠. 아주 영세공단에 성서공단이라는 영세공단 노동자들이고 그 중에 5천 명 정도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네 나라 이야기들을 방송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시작을 하실 때 우리 마을에서 혹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지향이라는 것이 공공적 성격을 띄어야 되겠죠. 그런 컨셉들을 좀 잘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해서 그래서 이런 평범한 이웃들이 방송국의 주인이 되셨어요. 물론 이제 들고 남이 있지만 대개 한 60여 명 정도의 자원활동가들이 있고요. 계속 유지되고 그다음에 방송 제작은 일단은 다 자원활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줌마도 있고 아줌마로 하면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들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방송을 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저는 이게 앞에서 이제 신문 이야기도 하셨고 또 영상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라디오에 있었던 시기는 17년 중에 7년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10년은 영상 작업들을 했었고 영상 교육들을 했었는데 다시 라디오로 돌아와서 보면 라디오만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매체가 없다. 너무나도 쉬운 매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라디오 방송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라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짜 문맹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냥 노래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시려면 기승전결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라디오 방송을 잘 하려면 기승전결에 맞춰서 대본도 쓰고 구성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게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큰 준비 없이 큰 노력 없이 노력이라기보다 큰 어떤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라디오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라디오의 퀄리티, 라디오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잘하고 못하고의 큰 차이들이 확 처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퀄리티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좌절하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클릭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봐도 재미없으니까 영상 만드는 거. 근데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초기에 그런 어떤 갭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또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매체다. 그래서 저는 마을에서 신문도 좋고, 저도 신문 해보고 싶은데요. 신문도 좋고 영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 좋지만 그 중에서 라디오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좋은 매체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아나는 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송의 내용들은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합니다. 소방관 뭐 하겠습니까? 소방 그 하면서 생긴 여타의 에피소드들 엄청 많겠죠. 그 다음에 뭐 장애인들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비장애인들이 모르는 어떤 불편한 일들, 이런 것들 다 모두 다가 자기들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라디오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제작 주체들을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방송 내용이 결정난다. 프로그램 결정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이 잘 되게 하려면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양하려면 다양한 주체들을 모으기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하면 라디오 마을에서 라디오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실험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공동체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까? 라디오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재미없는 얘기가 되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저희 방송국의 사례는 저희 방송국의 사례일 뿐입니다. 저희 방송국에 놓여 있는 조건, 우리 마을이 어떤 조건, 그리고 방송국의 활동 역량들 구성된 활동 역량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모델들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상대성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고민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뭐 마을 미디어가 저런 거 해야 된다는 걸 아시죠? 예, 아시는데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방송한다. 그래서 100회 방송을 합니다. 뭐를? 도서관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주민운동과 함께 100회 방송을 해요. 그래서 만들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게 이제 성서도서관이라고 구립도서관인데요. 2008년에 완공됐습니다. 방송국 이제 시작할 때 2005년이니까 3년. 저희 방송을 이제 하자마자 이제 했던 방송이었어요. 이제 이름들이 다른 구립도서관들하고 다르죠. 그거는 주민들이 직접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이렇게 이름 지어서 도서관에 이렇게 뭐 공간에 이름 붙여주세요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지자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3년 동안 줄기차게 함께 운동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국과 함께. 그래서 뭐 토론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서명운동은 20만 명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과정에 이제 마이크가 이제 매개하는 방송국이 매개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할 때 이 두 분이 오셨어요. 당시만 해도 성서 지역은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딱 한 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뭐냐면 초등학생들을 학교에 우리 아이 첫 아이 학교 보내는 엄마들이 좀 뭐 좀 해보자. 우리 같이 고민을 나눠보자 해서 초기에 결성된 그 단체 말고는 없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도서관이 가장 필요한 사실은 엄마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방송국에 대뜸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가 주민들 전체의 요구인지부터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지역 곳곳을 다닙니다. 뭐 어떨 때는 어느 초등학교 엄마들의 1학년 몇 반 엄마들 모임에 가서 필요하냐, 또 어떨 때는 아파트의 어떤 모임, 성당의 레지오 쌤들의 모임, 이런 데들 다 찾아다니면서 도서관이 필요하냐, 어디에 생겼으면 좋겠냐, 어떤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냐, 도서관의 운영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준공돼서 개관할 때까지, 그 결국에는 이제 엄마들이 이런 여기 넣었군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1,000만 원치가 넘는 책을 기증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금통 모아서 이런 주민 운동으로 3년 동안 하는 과정들을 마이크가 가면서 매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방송 내용은 재미가 없어요.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동네 아줌마들이 나왔고, 오늘은 이 동네의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의제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마이크가 중간에 매개했다. 예, 저희가 왜 이런 실험을 했냐 하면, 저희는 방송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듣고, 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라고 해서 광분을 해서 함께 행동에 나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라디오가 안 들렸기 때문이에요. 저희 1화트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화트인데 그래도 아직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는 방송이 그냥 허공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은 뭐 우린 주파수가 아니니까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들을 것 같죠? 안 듣습니다. 듣게 해야,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함께 듣고 함께 공감해서 뭔가라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우리가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공동체 내 소통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변화와 활성화를 일으키려면 저렇게 우리가 마이크로 주민들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일단은 의지와 전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실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 내 주민들의 주체를 조직화하고 이것들을 매개로 다양한 주민들을 접촉해서 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에 방송국이 중심에서 매개하는, 이것들 해낼 수 있으면 지역이 바로 저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략들을 저희는 가졌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질 건지 1년 후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요. 중증 장애인을 키우는 엄마들이 방송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처지들을 개선시키고 자신들의 어떤 위로의 공동체들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요. 방송이 되게 자원활동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대부분 자원활동가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원활동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 못 왔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상근자 2명이 있었는데 상근자 2명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뭐라도 하자. 왜냐하면 재난, 그때 대구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것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막 할 수 있는 건 전화 연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만 공동체들의 전화 걸어서 잘 있냐, 무슨 문제가 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죠. 어디에 무슨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일들이 어떤 국소 지역에서 재난이 벌어지면 도움을 줘야 할 곳과 도움을 받아야 할 곳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막 물건 한쪽에는 막 쌓여가고 한쪽에는 물건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역할들을 마을 미디어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채널이 많지만 사실상 마을 공동체를 중심에 놓는 채널은 사실은 없죠. 유튜브 다 지나게나 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다들. 예, 그런데 마을 공동체를 중심에 놓는 채널은 더더욱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계속 뭐 적자를 보거나 혹은 뭐 힘들거나 뭐 해도 계속 이 채널을 유지하는 이유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 마을 내에서 우리 방송국의 역할로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마을 공유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날 뭐 기미도 안 보이지만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비대면 활동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이 상황들이 뒤로 거꾸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향후에 마을에서의 어떤 비대면 활동의 거점으로 마을 공유 스튜디오, 즉 누구나 와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거나 누구나 와서 뭘 할 수 있는, 미디어로 뭘 할 수 있는 이런 스튜디오를 조성을 해서 또 마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는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의 거점은 도서관, 뭐 어린이 도서관이나 혹은 이런 도서관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마을 공동체의 거점은 저는 마을 공유 스튜디오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역할들을 마을 미디어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주 배경 어린이하고 비이주 배경 어린이 함께 통합 미디어 교육을 했던 최근의 일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왜 마을 미디어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밖에 없었고요. 또 대구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들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책적으로 받아 안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영상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13년 동안 생긴 지 13년 동안 마을 공동체 혹은 이런 시민 미디어 활동과 담을 쌓았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북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어떤 힘으로 또 이제 힘든 마을 미디어를 돕기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걸 또 온전히 이제 힘으로 맨몸으로 버텼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이 시작부터 경남은 시작부터 네트워크를 고민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 미디어를 시작하겠다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가 쉽지 않죠. 그냥 어머니들하고 모여서 뜨개질해서 공동체 활동하지. 뭐 그냥 맛있는 밥 하여 먹으면서 그런 활동들도 재밌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공이 들어가는 활동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아니고 마을 전체 혹은 지역 전체를 놓고 사고하셔야 된다. 즉 우리 회원이 아니라도 우리 방송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공적인 성격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인 역할들을, 마을에서의 공적인 역할들을 더 많이 하실수록 정책과 지원은 더 많이 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길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